안녕하세요. 저는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들은 경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시대의 경쟁은 솔직히 어딜 가나 흔히 볼 수 있죠.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또래 친구들이 하는 거라면 꼭 해야 하고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데요. 물론 경쟁을 하면서 성장도 한다지만 과도한 경쟁은 시기와 질투를 불러올 수 있죠. 제 인생에도 절 경쟁자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모임을 쭉 갖고 계셨어요. 친한 동네 분들과 함께 모임을 만든 것인데 그중 한 가족이 바로 저와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창생의 부모님이셨죠. 나중에 듣기로는 그 동창생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경쟁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랑 같은 고등학교까지 나와 비슷한 시기에 취업까지 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주변에서도 자주 두 사람을 비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같은 나이였던 저와 동창생도 그런 비교를 많이 당했었죠. 저희 집에서는 그쪽 집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유독 그쪽 집안에서는 저희 집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모임을 다녀온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에게 그 동창생에 대해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은미야, 너 혹시 주연이랑 친하니? 이번에 모임 갔다 왔다가 너랑 같이 주말에 놀러 간다고 하던데 주말에 주연이랑 같이 놀러 가기로 했었어? 이번 주말에 엄마랑 아빠랑 같이 어디 갔다 오자고 했었잖아. 모르고 약속 잡은 거야? 주연이한테 얼른 전화해서 주말에는 같이 못 논다고 해. 가족 모임이라서 같이 못 논다고 다음 주에 놀자고 그러렴. 무슨 소리야? 나 주연이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걔가 주말에 나랑 놀기로 했대? 나 걔랑 친하지도 않아. 엄마도 알잖아. 내 친한 친구들. 전화번호도 모르고 학교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해보낸데? 무슨 갑자기 만나서 논다는 거야. 걔네 부모님이 나랑 놀기로 했다셔? 아닌데.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도 다른데 무슨. 그렇지? 아무래도 좀 이상하더라고. 저저번 주인가? 주연이가 너랑 놀다가 무슨 자정이 다 돼서 집에 왔다고 하면서 말하는데 그때 우리 주말에 할머니 댁 갔다 왔었잖아. 근데 너랑 놀다가 늦게 와서 자기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주말마다 노는 거 너 아닌 거지? 왜 너랑 논다고 말했나 몰라? 주연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말을 해야 하나? 다음에 또 그런 소리 나오면 엄마가 말해. 나랑 노는 거 아닌 것 같다고. 둘이 다 별로 친하지도 않고 서로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다면서 한번 말해봐. 걔는 왜 내 이름 팔아서 밖에서 노는 거지? 나도 이해가 안 되네. 나랑 친하기라도 하면 몰라. 이름만 알고 같이 논 적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 뒤로도 동창생은 또다시 제 이름을 언급했고 엄마는 그 집에 저와 친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나 보더라고요. 중학교 3년 내내 저와 말도 안 했던 그 동창생은 그때 딱 한 번 연락이 왔죠. 그래도 친구끼리 이러는 게 어딨냐면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는 절 차단시켜 뭐라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황당한 일로 지나갔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동창생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 그 동창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그때 당시 부모님도 모임을 유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끔씩 동창생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가 있었는데 전해 듣기론 휴학도 중간에 여러 번 했었고 해외도 자주 나갔다 오면서 졸업이 많이 늦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회사 인사 담당자님과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죠. 팀장님, 혹시 이번에 신입사원 채용할 때 지인분 면접 보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 저는 잘 몰랐는데 팀장님이 혹시 저한테 말씀을 못 해주신 건가 싶어가지고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지인 추천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팀장님이 그거 모르시고 그냥 원서 접수하라고 하신 건가 싶어서 여쭤봐요. 중학교 동창분 중에 이주연 씨라고 있으시죠? 저번에 면접 볼 때 팀장님 얘기하던데. 네? 이주연이요? 아, 저랑 중학교 동창은 맞는데 이번에 저희 회사 면접 봤어요? 그건 몰랐네.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저 여기 다니고 있는 거 모를 텐데. 어디다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인 추천은 또 뭐예요? 아, 그냥 뭐 낙하산 같은 거죠. 아, 농담이고 직원들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지인분 계시면 가끔씩 면접 보고 채용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신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참고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면접 오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팀장님 얘기하시던데요? 엄청 친한 사이라고 하시던데. 본인은 뭐 다른 회사 가고 싶었는데 팀장님이 적극 추천해줘서 지원한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저 걔랑 별로 안 친해요. 졸업하고서는 연락 한 번도, 한 번은 했는데 어쨌든 연락처도 모르고 오며 가며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면접도 봤어요? 채용까지 된 거예요? 아, 그래요? 저는 팀장님이랑 엄청 절친이라고 하길래 팀장님이 괜찮은 지인분 여기 지원하라고 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결제까지 올렸는데. 저희 회사에서 팀장님 엄청 좋게 보는 거 아시잖아요. 팀장님이 추천한 인물이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펙 다 안 보고 올리긴 했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일단 사장님께 보고는 할게요. 동창생은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어떻게 알았는지 입사 지원을 했고 평소에 자유롭게 채용을 하던 회사에서는 제가 추천을 한 줄 알고 바로 채용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큰 회사도 아닌데 굳이 왜 여길 지원했을까 싶었어요. 나중에 면접 얘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으니 친구는 깔깔 웃으면서 왜 그런 거 같냐며 말을 해주었죠. 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걔는 아직도 그러고 다닌다니? 안 그래도 너한테 말을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고등학교 때에도 너랑 엄청 친하다면서 다른 애들한테 말하고 다녀가지고 우리가 해명하느라 바빴잖아. 너 고등학교 때 누가 너 예쁘다고 우리 학교에 소문 났었다고 했잖아. 그때 걔가 너랑 엄청 친하다고 말하고 다녀서 애들 다 걔한테 너 소개해달라고 난리였거든. 그때도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어릴 때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도 내 이름 팔고 다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인사 담당자가 와서 얘기하는데 사실을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간 고민했다니까. 아니 걔는 해외도 다녀오고 스펙도 좋을 텐데 왜 우리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걔도 알고 보니까 해외 나가서 공부한 게 아니더라고. 어쨌든 학점도 엉망해. 다른 스펙도 없어서 다른 친구들이 추천해 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나 봐. 그러다가 너 소식 듣게 되고 팀장 달고 잘 나간다는 소리 들려서 그런가?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면접 보면서 네 얘기할 생각을 다 했대? 하긴 걔는 항상 너 어떻게 사는지 엄청 궁금해 하더라. 우리 고등학교 동창회는 계속 하는 거 알고 있지? 걔가 와서는 자꾸 네 소식 묻는데 난감하다니까. 저와는 어떠한 교류도 없이 제 소식을 궁금해하고 알아본다는 것도 너무나 이상했어요. 동창과는 어떠한 교류가 없었지만 부모님 모임은 계속 됐었죠.
한 번은 엄마가 계속 저에게 소개를 받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아, 갑자기 무슨 소개야. 그리고 아직 남자친구 만날 생각도 없고 일도 바빠. 그냥 소개 안 받는다고 해. 저번부터 누가 자꾸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 건데 그냥 못한다고 딸이 바빠서 안 된다고 그래. 누구길래 자꾸 소개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랑 아빠도 절대 안 된다고 시간 없다고 말했는데도 자꾸 너 소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 엄청 딱인 사람이 있다면서 나중에 더 늦으면 사람 만나기 힘들다고 꼭 만나봐야 한다고 그러잖아. 여러 번 거절했는데 꼭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벌써 몇 개월이야. 6개월 동안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 나도 듣다 보니 괜찮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해서. 아니, 누가 자꾸 나한테 소개를 해준다고 그러는 거야? 용복 아저씨가 그러셔? 에이, 그냥 남자친구 있어서 안 된다고 해, 그럼. 용복 아저씨가 소개해주는 거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나 진짜 시간도 없고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중간에서 잘 거절해줘. 용복 아저씨가 아니고, 주연이네 엄마가 너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계속 말하잖아. 내가 너 남자친구 있다고도 했는데 자기가 다 알아봤다면서 남자친구 없다고 꼭 만나보라고 하길래.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회사도 10년 동안 다니고 성실하고 지역도 가깝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 네가 좀 생각 없다고 하면 다시 말해볼게. 엄마가 그래도 한번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을 해 나가보니 가관이었어요. 사실 외모를 그다지 따지는 편은 아니었지만 키도 저보다 한참이나 작았고 심지어 나이도 15살이나 많아서 50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외모뿐만 아니라 생각도 맞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맞지 않아 밥만 먹고 헤어졌고 그 뒤로 애프터도 모두 거절했어요. 집에 와서는 엄마에게 그 사실을 말하니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셨죠. 아, 엄마, 그 사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는 자기 부모님 모시고 살 여자가 필요하대. 거기다가 아이는 넷을 낳아야 하는데 솔직히 내 나이도 너무 많은데 하도 주변에서 만나보라고 성하여서 억지로 나왔다더라. 어이가 없어서. 집은 반반으로 각자 나눠서 해와야 하고 그런데 시댁에 예단은 꼭 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보고 연봉은 얼마나 모았냐고 물어보더라고. 자기랑 비슷하게 모아서 그런가 나보고 마음에 든다는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뭐? 아니 그런 사람을 소개해 준 거야? 아니 주연이 엄마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소개해 준다더니 너보다 나이도 그렇게나 많고 거기다가 합갈 여자를 찾는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런 사람을 소개해 준 거라고?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면 주연이랑 연결해 주라고 말도 했었거든. 근데 주연이보다는 우리 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엄청 얘기를 하길래 소개해달라고 한 건데 그냥 잘 안 됐다고만 하고 자세한 얘긴 전달하지 마. 내가 그 남자한테는 얘기를 했어. 나랑 생각이 달라서 더 만나지 못하겠다고 했으니까 엄마는 그냥 뭐라고 하지 말고 잘 안 됐다고만 얘기해. 아니 주연이 엄마는 왜 그런 사람이랑 나랑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개를 받겠다고 한 게 잘못이었어. 어쩐지 갑자기 내 딸 생각해주는 척 하더니만 매일매일 그렇게 전화해서 소개받아라 난리통이길래 얼마나 잘난 사람이길래 소개를 해주나 했더니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딸아. 결국 이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을 계기로 부모님 모임도 더 이상 모이지 않게 되었죠. 들어보니 동창은 우리 회사가 떨어지고 다단계처럼 보이는 회사에 다니는 듯 했고 그 부모님들도 동창 일을 걷어주는 듯
모임에 계속 물건을 강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모임이 파해지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그 동창과 엮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다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대학 동기가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지? 안 그래도 너랑 연락 한번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너 이주연이라고 알아? 우연히 동호회에서 알게 됐는데 너랑 같은 중학교 나왔다면서 그래서 친해졌거든? 너랑 엄청 친하다고 하던데 혹시나 알고 있는지 해가지고 그 사람 무슨 물건 팔던데 너 알고 있었어? 나한테 이것저것 물건 파려고 하길래 그냥 손절했거든. 너는 모르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주연? 나랑 중학교 동창 이주연 말하는 거야? 걔는 또 왜 그러는 거야? 나랑 걔 한 번도 친한 적 없었어. 중학교 때도 잘 몰랐고 고등학교는 심지어 다른 학교 나와서 친할 일도 없었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왜 자꾸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랑 친하다고 하는 거지? 그래? 듣기로는 너랑 엄청 절친이라고 하던데 그 회사 소개해준 것도 너라고 하면서 나도 그래서 처음에는 그 회사 물건 괜찮은 건가 싶어서 몇 개 샀는데 써보니까 영 별로더라고. 좀 끼름칙해서 네 이름 팔고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연락해봤어. 연락하길 진짜 잘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말하고 다닐지도 모르니까 너도 조심해. 지나지도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만 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걸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처음에는 무대응이 방법이라 생각을 했었죠. 그렇지만 자꾸만 저에 대해서 주변에 물어보는 것 같아 불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동창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기로 했었어요. 왜 자꾸 저에 대해서 묻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해 물어보려고 했었죠. 근데 그 동창의 반응은 예상 외였어요. 주변에 물어서 네 연락처 알게 됐어. 안 그래도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번에 대학 동기랑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너랑 알던 사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나랑 친했었다고 하길래 거기다가 친구들한테 내 소식도 물어본다고 하고 혹시 나랑 연락하려고 그런 건가 싶어서 내가 먼저 연락해봤어.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거나 그런 거야? 아니? 내가 왜 널 궁금해해? 나 한 번도 너 궁금해한 적 없는데? 뭔가 잘못 알았겠지. 너야말로 남한테 내 전화번호 묻고 다니고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니? 혹시나 우리 엄마가 너한테 소개해준 남자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 것 같던데? 네가 그냥 안 만나겠다고 했다며. 그 사람 괜찮은 사람 같던데 왜 안 만난다는 건데? 그건 그냥 나랑 생각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고 아무튼 네가 내 소식 묻고 다닌다고 하길래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전화한 거야. 너랑 나랑 중학교 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은 없잖아. 나도 간간히 네 소식 주변에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서로 연락하면서 지내고 싶은가 했는데 너랑 내가? 너랑 나랑 언제 친했었다고? 갑자기 연락하면서 지낸다고 하는 건 좀 웃기지 않아? 그냥 너랑 주변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 겹쳐서 할 말 없을 때 얘기 잠깐 꺼낸 것뿐이지. 난 너 궁금해하지 않아. 누가 자꾸 내가 물어본다 어쩐다면서 말 만드는 모양인데? 네 친구나 관리 잘해. 나는 너에 대해서 궁금해한 적 없으니까. 동창의 반응에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그 뒤로 다시 연락은 하지 않았고 저에 대해서도 더 이상 묻지 않는 듯 했어요. 몇 년이 지나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정말 친한 친구들 몇 명과 친척들만 모시고 소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소식이나 남편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제 절친들도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따로 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아니었으니 더욱 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알기는 어려웠죠. 그래도 결혼 소식은 동창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졌고 필요한 때 친구랑 나눈 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너 이주연이랑 그 후로 연락 안 해봤지? 걔는 왜 이렇게 네 생활에 관심이 많다니? 너 결혼한다는 소식 들리니까 어디서 결혼하냐? 왜 비공개로 하는 거냐?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이냐? 시댁은 뭐 하냐? 꼴찌꼴찌 어찌나 캐묻던지. 네 남편 이름이라도 알려달라길래 내가 그냥 다른 사람 이름을 알려줬어. 또 괜히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 또 이주연이야? 걔는 왜 이렇게 내 소식을 궁금해한대? 엄마네 모임도 이제는 안 한다고 하던데 잘 살고 있긴 한다니? 엄마네 모임 끊기고 나서는 거의 소식을 알 길이 없긴 했는데 내 결혼식은 어떻게 알았대? 그것도 참 신기하네. 그때 우리 결혼 축하 자리 만들었을 때 SNS에 올린 거 봤나 보더라고. 누구 결혼하냐고 물어봐서 너 결혼할 거라고 했었거든. 그랬더니 왜 자기는 초대를 안 하냐면서 난리 부르쓰길래 내가 그때 너랑 했던 통화 말했거든. 그러니까 또 별말은 안 하더라? 진짜 나도 의문이다. 왜 그렇게 너한테 집착하는지. 너랑 그냥 같은 중학교 나왔을 뿐인데 말이야. 제 결혼식 소식이 들려오자 다시 저의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동창을 보면서 한편으로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소식을 궁금해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죠. 결혼을 하고서 전 임신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 일이 바빠 결정한 일이었죠. SNS를 하게 되면서 소소하게 일상 사진도 많이 올렸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제 저격 글인 것 같다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글 봤어? 와, 이주연 진짜 대단하다. 네가 올린 글 정반대로 올렸잖아. 너 저번에 자꾸 네 SNS 걔 들어오는 거 같다고 말했었지? 진짜 사실인가 봐. 어떻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네가 적은 글을 반대로만 적어서 올렸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는 하다하다 네가 전업주부 하는 것도 부러운가 보다 정말. 결혼도 안 한 애가 왜 그런 글을 쓴 건지 알 수가 없네. 그러게, 나도 어이가 없네. 내가 아이들 오로지 내 손으로 돌볼 수 있는 거 감사하다고 올리니까 걔가 뭐 자기 두 손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야 감사하다. 그렇게 올린 거지?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나는 애가 나한테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니까 나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랬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자주 네 얘기 들었었는데 그냥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것뿐이라고. 근데 보면 궁금한 게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냐고 하면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하니 뭐.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아무튼 얘 좀 이상하게 올린 거 맞는 거 같지? SNS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 전 바로 SNS 친구 공개로 바꿔버렸어요. 우연히 그렇게 글을 올렸다고 보기에는 찝찝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고 더 이상 그 동창과 연결되고 싶지도 않았죠. 몇 달 후 갑자기 그 동창은 저에게 SNS 친구 신청을 했어요. 그동안 별다른 반응이 없다가 직접 친구 신청을 하니 웬일인가 싶어서 바로 수락을 했어요. 수락해보니 그 동창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하게 보니까 저와 같은 예식장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홀 같은 웨딩드레스 샵에서 가장 비싼 라인으로 입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걸 보고선 너무 기가 막혀
전 그 동창에게 연락을 했어요. 나 정말 몇 년 동안 너한테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결혼 준비하는 거 보고서 물어보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내 소식 자꾸 물어보고 거기다가 웨딩샵이나 홀도 나랑 같은 곳에서 하고 있잖아. 이유가 있는 거야? 나한테 기분 나빴던 게 있으면 지금 말해줬으면 좋겠어.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네가 하도 아니라고 해서 못 물어봤거든. 너 무슨 도끼병 있니? 네가 잘나서 내가 널 쫓아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진짜 웃기는 애구나? 내가 말했잖아. 그냥 겹치는 지인들이 있으니까 할 말 없을 때 네 얘기 그냥 좀 한 것뿐이라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웨딩홀이며 웨딩드레스 샵이 얼마나 많은데 너랑 똑같으니까 이상하대? 그게 더 이상하지 않니? 거기가 제일 고급스럽고 잘하는 곳이니까 선택한 거야. 그래 그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밑에 적힌 글들은 뭔데? 수준 맞게 업그레이드 했다는 둥, 배 아파 죽겠지라는 둥, 나 들으라고 적은 글 아니야? 몇 년 전에 결혼했고 거기서 낮은 라인으로 계약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수준으로 결혼식을 한 건지 뱁새가 황새 쫓아가느라 바빠서 이런 거 못 갖추었겠다고 한 거 그거 나보고 한 소리 아니야? 거기서 결혼한 친구가 너뿐인 줄 아니? 그리고 나 너 거기서 결혼한 줄도 몰랐어. 아참, 너 얼마나 결혼하는 거 숨기고 싶었으면 동창들한테는 아무도 소식 안 전하고 비밀 결혼했니? 뭐 어디 팔려간 거야? 안 그래도 내가 너 걱정돼서 주변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애들 어디 맡기지도 못할 정도로 어렵니? 보니까 아등바등 애 보는 것 같던데 너도 그니까 남자 잘 만났어야지. 아 그리고 우리 중학교 동창회 할 건데 이제 부부 동반으로 할 거거든? 네 남편도 이참에 소개해주는 건 어떠니? 기다리고 있을게. 발뺌하는 동창의 모습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침 친구가 급하게 만나자고 하길래 만났는데 친구는 왜 그 동창이 유독 나에게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줬죠. 그 이유를 알고 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야, 이주영 걔 어릴 적에 좋아했던 그 남자애 알지? 왜? 너 고등학교 가서도 사귀자고 엄청 쫓아다니는 애 있잖아. 이주연이 그 남자애 엄청 좋아했었대. 고등학교도 그래서 걔랑 같은 곳 같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도 그 남자애가 너 좋다고 쫓아다니니까 이주연이 엄청 싫어했다더라고. 웃기지? 근데 뭐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너희 부모님이랑 이주연네 부모님도 잘 아시잖아. 아마 엄청 비교하고 그러긴 했던 모양이더라고. 그게 20년이나 된 이야기인데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지금까지 일어난 거야. 아, 정말 이해가 안 되네. 나랑 친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고받고 싸운 것도 아니고 단지 같은 중학교에 이름만 알고 있었던 애였는데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부모님이랑도 더 이상 안 만나신다고 하더라고. 그럴만도 하지. 아버님도 주연이 아버지랑 동창이었잖아. 거기다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하고 너랑 주연이도 동창이고 아무래도 비교가 됐겠지 뭐. 아무튼 내가 너 남편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길래 그냥 대충 말해줬거든? 근데 걔가 엄청 좋아하던데? 자기 남편은 스펙 짱짱하고 좋다면서. 이걸 또 뭔 소리 할진 모르겠네. 동창회에서 쓸데없는 소리나 안 할는지. 수십 년이 지난 얘기를 가지고 아직까지도 저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뒤 동창은 직접 부부 동반 동창회를 연다고 했죠. 이때는 저에게도 직접 연락을 해와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길래 저러나 싶어 전 이번 동창회는 꼭 참석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이후로 25년 만에 처음 참석을 하게 된 동창 모임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함께 했어요. 그때 그 동창이 자기 남편을 소개했어요. 애들아, 여기 우리 남편. 오늘 진짜 바쁜데 그래도 내 친구들한테 인사는 해야 된다고 해서 같이 왔어. 우리 남편 검사야. 그래서 여기서 오래 있지는 못하고 잠깐 자리만 하고 갈 거야. 다들 인사해. 아, 은미 너도 왔네? 난 너 여기 얼굴도 못 들고 올 줄 알았는데. 남편도 같이 왔니? 보니까 그냥 혼자 온 것 같은데. 왜? 같이 오지 그랬어. 아, 좀 늦을 것 같대. 어쨌든 결혼 축하한다. 웬일로 나한테 직접 전화해서 동창회 꼭 참석하라고까지 하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 보니까 좋긴 하네. 그나저나 네 남편 검사라고? 어디? 어디 검사인데? 너한테 말하면 알기나 하니? 왜? 검사백이라도 좀 만들어 보려고? 우리 은미 자존심 다 버렸구나? 하긴 네가 중학교 때나 잘났지. 지금은 뭐 그냥 가정주부니까. 그래도 동창 이름 빌려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는 건 좀 자존심 상하잖아. 은미 너는 부모님끼리도 좀 알고 그러니까 내가 남편한테 잘 말해볼게. 우리 남편이 좀 바쁘긴 한데 내 부탁이라면 들어줄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검사 뭐 그런 힘 필요한 게 아니라 검사라고 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 것뿐이야. 그리고 너 왜 자꾸 나 그렇게 무시하니? 여기 자리도 나 이렇게 무시하려고 만든 거야? 굳이 남편까지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하고 왜 그러는 건데? 네가 무시할 게 있어야 무시를 하지. 너는 어차피 나랑 급이 안 맞잖아. 2년 서방 월급 200 안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설마 그 나이 먹고 진짜 200도 못 버는 건 아니지? 이혼이라도 준비하려고? 근데 검사는 그런 거 안 보고 변호사 찾아가야지. 남편한테 물어봐서 괜찮은 국선 변호사 알아봐 달라고 할 테니까 돈도 없을 텐데 국선으로 찾아봐. 그때 일을 마친 남편이 들어오자 동창 전체가 제 남편에게 90도로 숙여 인사를 했죠. 거기다가 그년 남편 놈마저 넙적 엎드려 인사를 했어요. 동창은 당황한 얼굴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봤는데 동창 남편의 태도에 난리가 난 건 동창뿐이었어요. 왜 그래 여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여보, 당당해도 돼. 여기 남편 뭐 별거 없어. 어디 뭐 사무실 다닌다던데. 뭐가 꿀릴 게 있다고 그러는 거야. 내 동창이라고 그렇게 인사할 필요 없다니까. 내가 그때 말했지? 나 개무시하는 애가 쟤야. 우리 결혼할 때 뭐 자기 따라하느니 어쨌다느니 했다는 애. 남편도 별 볼 일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아이,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해. 내가 창피해가지고. 나이 그렇게 먹어서 일진놀이 하고 싶어? 누군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입 닥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아이고,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이렇게 뵐 줄이야 꿈에도 상상 못했네요. 안 그래도 저희 아내가 여기 동창회 참석한다길래 가면서 연락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동창회까지 신경 쓰실 줄은 몰랐습니다. 네, 최 검사님,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원래 동창회까지 다 참석하는 건 아닌데 여기 이쪽이 저희 와이프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은 없으시죠? 저도 와이프가 부부 동반이라고 하길래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듣다 보니 와이프를 좀 괴롭히는 동창이 있다더라고요. 가서 얼굴이나 보자 싶어서 온 건데 혹시 최 검사님 와이프 분인가요? 사실 남편의 할아버지는 지청장이셨고 시부 역시 검사장을 하셨던
검사 집안이었어요. 남편은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학교 재단 이사장이 되었죠.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결혼식도 소소하게 했었고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동창 남편이야 남편과 어느 정도 안면이 있었지만 저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죠. 나중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난리가 났다더라고요. 동창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줬다면서 결혼 1년도 되지 않아 동창에게 별거 선언을 했다고 해요. 동창은 자기 부모님 귀에까지 동창이 사건이 들어가서 친정에도 못 가고 있다며 저에게 한 번만 좀 해명을 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 연락이 왔었죠. 내가 진짜 미안해. 솔직히 어릴 적부터 너랑 비교당하는 게 그냥 일상이다 보니까 중학교 같은 거 같다는 소식 듣고서는 널 경쟁자로 생각을 했어. 한 번도 너랑 제대로 얘기 안 해봤는데 난 속으로 너 질투하고 시기했어. 중학교 때도 나보다 훨씬 공부도 잘했잖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애도 널 좋아하고 우리 부모님도 항상 널 칭찬하니까 그냥 네가 싫었던 것 같아. 미안해. 그게 얼마나 지난 얘긴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어릴 때야 어려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 어른이야. 어린애들이 아니라고. 애초에 네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니? 너 그 자리도 나 무시하려고 만든 거잖아. 아니야? 그래, 맞아. 그렇긴 하지만 솔직히 나도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어. 듣기로는 네 남편 직장 아는 사람 아무도 없고 네 친구들도 네 남편에 대해서 말도 안 해주고 모른다고만 하니까 그냥 변변치 않아 그런 거구나 싶어서 이번만큼은 내가 너보다 잘나고 싶었을 뿐이야. 그냥 어린 마음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좀 해명해주면 안 될까? 그냥 친구끼리 장난한 거라고. 장난? 네가 장난으로 던진 돌에 내가 맞았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하니? 너는 끝까지 너만 아는 이기적인 애야. 그렇게 잘난 남편, 부모, 너까지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겠지. 왜 너보다 못한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니?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 뒤로 들려온 소식으로는 별거 후에 아마 이혼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이었어요. 중학교 동창들도 그때 사건으로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질투라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경쟁이라는 건 성장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과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아이들에게도 과도한 경쟁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위해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뛰어넘기 위해 어떤 일까지 해보셨나요? 마음은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동창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안쓰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있답니다. 얼른 그 불쌍한 마음을 풀고 평온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재혼을 한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결혼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오랜 고민이 많았어요. 철없던 시절에 오로지 사랑만 가지고 했던 결혼이 이렇게 끝이 날 거라곤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끝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재혼을 하면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거라는 걸 요즘 매일 느끼고 있는데요. 재혼을 하기까지도 여러 우여곡절이 많아 이곳에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좋은 때는 정말 멋모르고 오로지 사랑만 생각했었어요. 친정에서 끝까지 반대를 해 정말 연을 끊을 각오로 결혼을 했죠. 당시 시댁은 돈이라곤 하나도 없고 빚만 잔뜩인 집이었어요.
또 전 남편은 시댁 기둥이었어요. 결혼할 당시 시댁에서는 제가 친정까지 연을 끊고 시집 온다는 것에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특히나 시모는 절 너무나 반가워하셨죠. 시댁 일꾼이 하나 더 늘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동수가 민주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좋았는 줄 아니? 솔직히 처음에는 민주 너네 집에서 반대를 한다고 해서 좀 서운하긴 했지만 딸 가진 부모 마음이 그렇다니까 그냥 이해하기로 했어. 어차피 나중에 결혼하고 시간 지나면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참, 우리 집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생활비는 돈 버는 사람들이 각자 모아서 주는 거 알고 있지? 민주 너도 우리 집안 사람 됐으니까 함께 해야지. 아, 그럼. 엄마, 민주도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에 생활비 드려야 된다고 하니까 민주도 같이 보태겠다고 했어. 우리 민주 착하지? 내가 며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골랐다니까. 우리 엄마 이제는 좀 고생 덜 하겠다. 그렇지? 내가 말했잖아. 며느리 제대로 된 사람으로 데리고 와서 엄마 고생 덜 시키게 해주겠다고. 민주도 엄마 닮아서 아주 싹싹하고 부지런하고 잘해. 어머, 그러니? 내 성격 닮았으면 진짜 잘됐다. 민주야, 우리 사이좋게 잘 지내자. 솔직히 시어머니랑 며느리 관계는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그건 다들 하기 나름 아니겠니?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어. 우리 집이야 서로 이것저것 참견하지도 않고 각자 생활이 중요한 거 알지? 나도 일하고 바쁘니까 신경 쓸 것도 별로 없고 말이야. 편하게 친정집이라고 생각해. 네, 어머님.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제가 살림이나 이런 건 많이 부족해서 어머님께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 많겠지만 너그럽게 봐주시고 많이 알려주세요. 초반에는 정말 절 환영하는 느낌이라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똘똘 뭉쳐 화기애애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 보여서 더 좋았죠. 친정에서는 왜 이런 집에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거냐며 저를 말렸지만 전 그때 당시 말리는 친정 식구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결혼한다면 저와 연락을 끊겠다던 친정 식구들을 뒤로하고 전 기어코 고난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전 남편과 저는 맞벌이였어요. 심지어 신혼집도 제가 전세로 들어가 있는 집에 그대로 전 남편이 몸만 들어왔고 일하는 시간도 제가 더 길 뿐만 아니라 월급도 훨씬 더 많았죠. 그런데 남편은 집안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여보, 밥 먹고 나면 치워야지. 내가 계속 말을 했잖아. 설거지를 못하겠으면 싱크대에라도 가져다 놓아야지. 밥풀이 다 말라버려서 설거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빨래는 왜 죄다 화장실 앞에 뒀어? 씻고 나면 세탁기 앞에 가져다 두라고 했잖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야 돼? 우리 같이 일하는데 집안일도 좀 같이 나눠서 하자. 왜? 이런 건 여자가 하는 일 아니야? 나 집에서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봤어. 엄마도 나한테 이런 거 해야 한다고 말도 안 해줬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나는 열심히 돈 벌고 와이프가 집안일하고 그러는 게 부부 아니야? 당신은 너무 잔소리가 많아. 내가 그래도 밖에서 쓸데없이 돈 안 쓰고 집에 꼬박꼬박 오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뭐? 그게 말이야? 여보, 우리 둘 다 똑같이 돈 벌고 있어. 심지어 생활비는 내가 더 많이 내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집안일 나눠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당신 나중에 아이 낳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신은 그냥 돈만 벌고 내가 집안일이며 아이 돌보는 거며 심지어 일까지 다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전업주부면 집안일 다 하는 거라고 치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뭔 소리야? 원래 살림은 여자가 하는 거잖아. 나는 평생 그렇게 배웠다고. 아, 알았어. 내가 많이 도와줄게. 됐지? 아,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당신 너무 예민한 것 같아. 집안일 힘들면 엄마 보고 와서 해달라고나 할까? 난 당신 생각해서 엄마한테 오라고 안 하는 건데 너무 힘들면 그냥 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자. 전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듯 했어요. 정말 천진난만하게 시모를 부르자는 전 남편을 보면서 기가 막힐 뿐이었죠. 수십 번을 집안일을 시켜봐도 항상 자긴 할 줄 모른다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답답한 제가 움직여야 했어요. 저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니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전 남편은 정말 시모를 집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때부턴가 전 시모는 쉬는 날이면 항상 어김없이 집으로 오셨어요. 예, 일어나렴.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얼른 일어나. 일단 오늘 날씨 좋으니까 대청소 좀 하자. 아이고, 이 먼지 좀 봐. 너 살림은 하긴 하니? 아무리 밖에서 일한다고 해도 들어와서 쓸고 닦고 좀 부지런하게 해야지. 이게 뭐니? 여기저기 먼지 구덩이가 잔뜩이야, 잔뜩. 아이고, 빨래는 또 왜 이렇게 많아? 세탁기는 아예 안 돌리고 사는 거야? 어머님, 저 어제 야근해서 새벽에야 들어왔어요. 조금만 더 잘게요. 안 그래도 오늘 대청소 하려고 했는데 남편 작은 방에서 자고 있을 텐데 한번 깨워보세요. 어제 저 오기 훨씬 전부터 자고 있어서 아마 지금쯤 깨어날 거예요. 남편한테 좀 청소해 놓으라고 할게요. 어머님도 잠깐 쉬고 계세요. 제가 잠이 부족해서 주말에 몰아서 쉬고 있거든요. 평일 내내 고생하네. 주말까지 깨워서 고생시키게? 너는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집안 살림 싹 해놓을 생각은 안 하고 피곤한 남편 부려먹을 생각만 하는 거니? 됐다. 아들은 내버려 두고 너랑 나랑 둘이서 깨끗이 치우자. 어차피 남자들 손에 맡겨봤자 깔끔하게도 안 하고 여자들끼리 해야 빨리 되고 깔끔해서 좋아. 너도 늦게까지 잘 생각하지 말고 얼른 일어나. 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늦게 퇴근해서 자는 시간도 적어요,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제가 더 많이 고생하는걸요? 1시간만이라도 더 잘게요. 제가 몸도 별로 안 좋아서 그래요. 대청소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 오늘은 집으로 가세요. 제가 이따가 일어나서 시작할게요. 왜? 나 가면 우리 아들 시키게? 난 그 꼴 못 본다. 얼른 네가 일어나. 너랑 나랑 후딱 하면 될걸. 이렇게 말씨름할 시간에 얼른 일어나서 하겠어. 날씨 좋으니까 이불 빨래도 좀 하자. 너 몸 피곤하니 오히려 잘 됐네. 낮에 많이 움직여야 저녁에 푹 자는 거야. 네가 움직이질 않으니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자꾸 피로가 안 풀리고 그러는 거지. 오늘 열심히 움직여서 저녁에 푹 자렴. 전시모는 제가 쉬는 꼴을 못 봤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 전 임신을 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 몸 상태를 고려해 주시지 않으셨죠. 결혼을 결심하고 허니문 베이브를 가졌던 저는 입덧도 심했지만 어느 누구 하나 절 배려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히려 전시모는 혹시라도 제가 돈을 안 벌까봐 복직 시기를 매번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그나저나 너 출산일이 언제라고 했지? 그럼 출산일 전까지 일은 하겠네? 그래, 그게 낫겠다. 요즘 애들 들어보니까 출산 예정일 뭐 한 달 전,
2달 전부터 휴직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쉬어가지고 뭐 하겠어. 배도 나왔는데 집구석에나 있지. 너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낳기 전날까지 일해. 내가 아이 낳아보니까 그래도 괜찮더라고. 그런가요? 회사에서는 막달 가까워지면 몸도 무겁고 일하기도 힘들 거라고 해서 2달 전부터 편할 때 쉬라고 했는데 저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도 몸 상태 별로인데 막달까지 버티면 힘들 것 같아요.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막달 때까지 일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힘들면 단축 근무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할까 생각 중이에요. 뭐? 단축 근무? 너 그렇게 하면 월급 줄어드는 거 아니니? 아이고, 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니? 차라리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면서 쉬운 일 받아야 할 생각을 해야지. 단축 근무는 무슨? 벌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벌어야 좋은 거야. 나중에 너 어차피 아이 낳고 나면 복직하기 전까지 푹 쉬고 지낼 텐데 벌써부터 단축해 쉴 생각을 하는 거야? 아이 낳으면 아이 육아하느라 쉴 틈 없죠, 어머님. 저희 회사에도 이번에 출산하신 분 계신데 들어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더라고요. 차라리 일찍 휴직해가지고 잠 충분히 자두는 게 좋다고 저한테 말하셨어요. 어머님도 남편 어릴 적에 유별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주무신 적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애마다 다르지 뭐. 네 애는 통잠 잘 수도 있는 거고. 애 잘 때 틈틈이 자면 되는 걸 뭐가 문제야? 그리고 회사에는 얼른 복직하겠다고 해. 한 100일 정도 지나면 어린이집 보낼 수 있잖아.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더라. 어린이집 보내고 복직 바로 하겠다고 하면 되겠네. 그렇지? 네가 휴직할 때는 우리 아들 혼자서 돈 버니 힘들겠다 정말. 전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모는 출산하기 전에 임신을 하자마자 일이 힘들어 그만뒀었다고 했는데 시모는 저에게는 끝까지 버티라고 하셨어요. 너무 서운했지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출산 전까지 쭉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죠. 임신을 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퇴근을 하면서 겨우 집에 돌아오면 산더미같이 쌓인 집안일이 남겨져 있었어요. 주말에 몰아서 할까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그럼 시모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니 전 꾸역꾸역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일만 성실하게 다니면 남편으로서의 몫을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퇴근하고 지인들과 자주 술자리에 어울리면서 늦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전 화가 폭발해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기도 했었죠. 그 사실을 알고선 시모가 난리가 나서 새벽에 집까지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너 정말 제정신이니? 어떻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집안 비밀번호를 바꿀 생각을 해? 넌 남편이 밖에서 새벽 내내 술 마시고 놀았으면 좋겠니? 적당히 마시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애를 굳이 쫓아내서 집안에 못 붙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없어? 당장 사과 안 하니? 이 새벽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저한테 이렇게 화내실 게 아니라 남편한테 화를 내셔야죠. 남편 회사 끝나고 바로 술자리에 가서 자정 넘어서 들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집 비밀번호도 바뀌지 않았었고요. 저도 기다리다가 지쳐서 연락해 봤는데 어딜 갔는지 여자들이랑 시시덕거리면서 노는 소리만 들리고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나요? 지금 아이 낳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고작 그거 가지고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거야? 네가 이렇게 드세니까 남편이 자꾸만 밖으로 돌지.
남자는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야. 어르고 달래면서 집에 들어오게를 해야지. 그나마 우리 아들이 착해가지고 네 성격 버텨가면서 성실하게 일만 했는데 어떻게 그건 몰라주고 몇 번 술 마시러 갔다고 이러니? 몇 번이요? 이번 주만 내내 밖에 있었어요. 그것도 내내 새벽에 들어왔고요. 그러면서 집안일 하나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나가고 저는 집에 와서 이거 치우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해요. 그리고 새벽까지 놀면서 남편이 밖에서 매번 수십만 원을 쓰고 오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 돈 하나도 못 모아요. 그럼 밖에서 찌질하게 돈 나눠서 내고 그러니? 남자가 돼가지고 몇 번은 친구들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여자들 나오는 술집 가면 기본으로 그 정도는 나오는 거야. 다른 여자랑 2차 가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좀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가 너무 깐깐해서 우리 아들이 잠시 방황하는 거지. 좀 부드럽고 여유롭게 받아줄 생각을 해봐. 집으로 쳐들어온 전시모의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절 보고 있는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전 남편은 그 뒤로도 저와 다투거나 혹은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시모에게 달려갔고 시모는 항상 집까지 쫓아와 저를 혼내시곤 했죠. 그때는 서럽고 힘들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아마 전시모와 남편 모두 제가 친정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교류하는 사람들도 없으니 더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전 임신 중반부터 조산기가 있었고 체력도 떨어져 쓰러지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사에서도 휴직을 권유하던 상황이라 전 건강을 위해서 회사를 쉬게 되었죠. 그걸 알자마자 시모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젊은 애가 애 하나를 제대로 품지를 못하는 거니? 뭐 애초에 문제라도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멀쩡히 애가 있는데 남들은 다 문제없이 임신하고 낳는 걸 너는 참 유별나다 유별나. 그나저나 회사 휴직을 했어? 며칠 좀 쉬면 나아질걸. 차라리 휴가를 좀 달라고 하지. 그걸 또 휴직을 해버렸니? 아이고, 그럼 너네 월급은 아들 버는 걸로만 끝나는 거야? 네, 회사에서도 불안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먼저 휴직을 권유했어요. 주변에서도 걱정 많이 하시고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있다가는 아이도 물론이고 저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쉬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일단은 몸 나아지는 거 보면서 중간중간 출근할 수 있으면 가보려고요. 회사에서도 사정 다 알아서 출근하면 일당으로라도 챙겨준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가야지 뭐. 일당 챙겨준다는데 굳이 집에서 누워있을 필요가 뭐가 있니? 얼굴 보니까 그다지 심각한 것 같진 않은데 며칠 쉬니까 좀 괜찮지? 그래. 원래 다들 조상기도 좀 있고 그러는 거야. 너도 남들 다 겪는 일 중 하나일 텐데 너무 유난 떤 거 아니니? 이제 임신한 지 5개월도 넘었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유난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유난이 아니라요. 어머님, 제가 출혈도 있고 아이도 주수에 비해서 작고 저도 체중도 하나도 안 늘어났는데 빈혈까지 있어서 쉬면서 몸 관리해야 한다고 병원에서부터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제가 쉬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니라요. 나도 아이 낳기 전에 빈혈 있어서 알아. 그거 그냥 심각한 거 아니야. 네가 유난인 거지. 원래 임신한 사람들한테서 빈혈은 흔히 생기는 건데 네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그나저나 일당이라도 챙겨준다고 하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매일 일하러 가. 그러면서 그냥 휴직 취소한다고도
슬쩍 말해보고. 전시모는 제가 매일매일 출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했죠.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자 전시모는 절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저희 집에서 아예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아마 제 배가 불러오니 남편에게 이것저것 시키겠구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막달이 가까워오던 와중에 전 심한 복통에 남편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었죠. 그런데 시모는 절 말렸어요. 예, 내가 애를 낳아봐서 아는데 지금 가봤자 몇 시간 기다리라고만 하지 당장 아이 안 나와. 네가 초산이라서 그런 거지 몇 시간은 더 지나야 아이 낳을 수 있는 거라니까. 원래 출산이라는 게 그렇게 아픈 거야. 그럴 거 각오도 안 하고 임신했니? 내가 보기에는 아직 멀었어. 눈앞이 노래져야 그때서야 아이 나오지. 말 똑바로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네. 아니요. 지금 진짜 당장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이슬도 비쳤고 양수도 터진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남편은 어디 갔어요? 아이 태동도 갑자기 줄어들고 뭐가 계속 새는 느낌인 게 양수도 터진 것 같아요. 어머님, 남편 좀 불러주세요. 네 남편 잠깐 요 앞 슈퍼에 갔어. 지금 가도 너 당장 애 못 낳는다니까. 그리고 양수는 무슨? 아직 해산일도 남은 애가? 양수가 아니라 소변이겠지. 원래 막달 다가오면 소변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게 너 아까부터 물을 너무 많이 먹더라. 거기 그냥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밥상이나 차려라. 아들 갔다 오면 바로 밥 먹게 지금 차려두자. 제 상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밥상이나 차리라는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가 팽팽 돌면서 심한 복통이 몰려왔고 전 바로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오히려 택시 기사님이 제 남편인 것처럼 병원 안까지 부축해 데려다 주셨고 심지어 제 안부를 물으러 병원까지 오셨을 정도였지만 가족이라고 하는 시댁 식구들은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응급실로 향한 전 긴급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아이의 맥박이 잡히지 않았고 제 상태도 위험했죠. 여기에 아기 집출혈이 머지않아 결국에는 자궁을 드러내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긴급 수술을 하고선 깨어나 보니 제 곁에는 친정 부모님이 계셨어요. 위급한 소식에 남편은 친정에 연락을 했던 거였고 그제야 제 상황을 알게 되셨던 거였어요. 친정 부모님은 제 꼴을 보시고서는 당장 이혼을 하라면서 절 친정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며칠 뒤 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죠. 그렇게 반대하던 결혼했으면 잘 살 것이지. 결국 우리 딸 이런 꼴로 만들어? 나 자네 용서 절대로 못하네. 당장 우리 딸이랑 헤어지게. 지금 마음 같아서는 자네 얼굴이라도 내려쳐도 속이 시원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네도 자식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이니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딸 몸 회복되는 대로 서류는 작성해서 보낼 테니 군말 말고 헤어지게. 아내 몸이 이렇게 된 건 저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버님. 그렇지만 이혼은 저와 아내가 결정할 문제이지 이렇게 아버님, 어머님께서 관여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애도 아니고 부모님이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퇴원을 하고선 바로 여기로 데리고 오실 수가 있나요? 말을 해도 전 아내랑 말을 할게요. 뭐?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내 딸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선 뭐?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자네 어머니는
자네 어머니는 왜 그렇게 간섭하신 건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 딸 괴롭히고선 정말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 이런 말까지 드리고 싶진 않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장인 장모님께서 아내랑 연락을 끊으셨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더 챙겨주신 거죠. 저희 엄마도 바쁘신 분입니다. 바쁘신 분이 살림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게 쉬운 줄 아시나요? 솔직히 전 장인 장모님 원망도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반대하시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지금 이 꼴이 됐겠나요? 사과는커녕 친정 부모님에게 오히려 원망을 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선 전 한순간에 정말 정이 털려버렸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때부터 정말 난리가 났어요. 이혼은 찬성할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하질 않나,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하질 않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만 꺼내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얘기는 남편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시모에게서 들었던 얘기였어요. 애도 제대로 못 지킨 애가 뻔뻔하게 이혼을 하자고 해? 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네가 애를 제대로 못 지켜서 벌 받은 거야. 그래서 네 자궁 드러낸 거라고. 그걸 알면서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우리 쪽도 너 같은 애는 더 이상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 아니니? 그동안 우리가 너 배려해주고 생각해준 거 위자료로 보상해야지. 위자료요? 지금 저한테 위자료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할 건 아니고요? 그동안 저한테 했던 행동들, 말들은 하나도 기억 안 나시나 봐요. 제가 출산 신호 왔을 때, 그렇게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을 때도 절 붙잡고 밥 차려라 했던 거 어머님 아니세요? 내내 스트레스 주고 괴롭히시더니만 끝까지 절 괴롭히시려고 하셨나 봐요. 내가 괴롭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병원에 안 간 걸 왜 내 탓을 하니? 네가 그 정도로 아팠으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어도 갔어야지. 네가 안 간 걸 왜 내 탓을 하니? 내가 이래서 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야. 내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모함하고 우리 아들이 너랑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네 꼴도 보기 싫다더구나. 그저 병원에 못 가게 한 거 아니셨죠. 근데 저한테 그러신 게 아니라 남편한테 그러셨잖아요. 저 긴급 수술할 때 배우자 동의 필요한데 어머님 별일 아니라고 나중에 가도 된다고 몇 시간을 잡아두셨잖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아이 충분히 살렸어요. 저도 이 꼴은 안 났고요. 그래놓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법원에서 한번 판가름해 보시죠. 끝까지 뻔뻔한 시댁 태도에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동안 시모와의 통화 녹음도 존재했고 남편과 나눈 수많은 메시지 내용으로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죠.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시모와 남편은 재산 분할도 요구를 했지만 남편의 기여도는 0에 가까웠기에 아무런 재산 분할 없이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로부터 전 이 사람들과 인연은 끝났구나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번호를 아무리 바꿔도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 남편은 잊을만 하면 다시 연락을 해와 다시 만나자며 난리였어요. 중복되는 지인들이 많아서 그런가 제 행적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고 있어 소름이 돋을 때도 있었죠. 끝나도 끝나는 것 같지 않았던 전 남편과의 인연이 질기게 계속되자 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남자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분이
제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었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재혼한 남편이었어요. 재혼한 남편은 저의 모든 상황을 이해했죠. 인품도 훌륭했지만 외모며 재산까지 뭐 하나 빠질 곳 없는 사람이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현 남편의 식구들 중 누구도 저와의 만남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결혼을 결심하자 누구보다 축복해 주시기도 했죠. 전 비로소 이런 게 정말 사랑이고 행복이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문제는 어떻게 알았는지 그 질기고도 질긴 전시모가 식장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전시모는 제 눈앞에서 현시모에게 다가가 폭로를 하기 시작했죠. 내가 얘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선 아주 깜짝 놀랐다니까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구나 싶어가지고 얼른 말해줘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만날 길이 있어야 말이지. 며느리 될 사람 제대로 알아보고 허락하신 건 맞죠? 설마 제가 임신했다고 그래서 아들 장가 보내시는 건 아니실 테고 내가 솔직하게 말을 해드리고 싶긴 한데 여기서 말씀드릴까요?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신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가족 행사이니 외부인은 나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며느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 보니 좋은 인연은 아닌 듯 싶네요. 그렇다면 더더욱 말을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좋은 날이니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나가주시죠. 아유, 사모님이 뭘 모르셔서 이러는 건데 제가 얼마나 뻔뻔하고 여우 같은 앤데요. 이 사실은 말했나 몰라? 얘 자궁까지 드러냈는데 알고는 계시오? 모르셨죠? 아들이 아무리 씨앗을 주면 뭐해? 그걸 뿌릴 밭이 없는데. 결혼식 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더 늦기 전에 결혼식 중단하시라고요. 전시모의 말에 현시모는 얼굴이 급속도로 굳어졌어요. 그러더니 전시모의 눈앞으로 지갑을 펼쳐 보였죠. 지갑을 유심히 보던 전시모는 깜짝 놀랐고 그 표정을 보면서 통쾌하다는 듯이 현시모는 무언가를 말했어요. 그 뒤 전시모는 개거품 쏟아내며 발광을 했죠. 보시다시피 전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지갑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며느리 자궁 수술했고요. 아마 그때 당시 그쪽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 거 보면 병원에는 한 번 오신 적도 없으신가 봐요. 죄송합니다만 그쪽 아드님도 기억이 안 나네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그런 특별한 상황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제 며느리 만날 수 없었을 텐데 평생 제 며느리 상처 준 사람 원망하고 증오할 겁니다. 그렇지만 단 하나 우리 며느리랑 이혼해 준 거 그거 하나는 감사드리네요. 뭐요? 감사? 단체로 약을 먹었나? 자궁도 없는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주 미쳤구만, 미쳤어. 왜요? 거기 아들 씨가 없어? 어차피 뿌릴 씨가 없으니 밭이 없어도 상관없다 이건가? 역시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쪽 집안은 며느리 씨바지로 보나 봐요. 눈이 그 지경이니 보석 같은 애를 그따위 대접을 한 거겠죠. 더 이상 해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더 여기서 행패 부리시면 경찰을 부르죠. 현시모의 말에 전시모는 불이 나게 자리를 떴어요. 사실 지금 현 남편과의 만남을 주선해준 사람은 바로 현시모였어요. 현시모는 지금 남편을 낳고 나서 자궁에 문제가 생겨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에
심리 상담사인 현 남편을 연결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친해지게 되면서 제가 생활해온 상황을 모두 듣게 되신 거였죠. 물론 절 반대하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현 시부는 절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의 굳건한 마음이 현 남편에게는 더 좋은 영향을 줄 거라며 결혼을 더 축복해 주셨답니다. 그 사실을 듣고선 전 시모는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 결혼 소식은 동네에서도 핫 이슈가 되었고, 그 덕에 제가 이혼한 이유도 모두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모뿐만 아니라 전 남편도 동네에서 나타나기만 하면 아직까지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데 참 쌤통이구나 싶어요. 전 남편은 그 뒤로도 여러 번 선을 봤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전 시모가 선자리를 알아볼 때 며느리 자궁 수술까지 시켜놓고서는 뻔뻔하게 선자리를 또 알아본다며 욕까지 들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전 남편의 지호는 힘든 일이 될 것 같네요. 암흑과도 같았던 힘든 첫 결혼이 끝나고 다시 절 찾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지금은 웃으며 얘기를 하지만 끝도 없는 터널 속을 저 혼자서 걷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는 어두웠던 터널을 나와서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철없던 제가 했던 그 선택이 제 인생에서는 뼈아픈 교훈으로 남게 되었네요. 물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사랑의 대가가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따뜻한 봄날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제 시댁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 글을 써보려고 해요. 평범한 남자를 만나 6년의 결혼 생활을 했고 효자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쭉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냐고 다들 그랬지만 그래도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라 여기며 제 부모처럼 잘 모시자 생각했어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도 홍기가 꽉 찬 백수 시동생이었고 시부모님에겐 골칫덩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백수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며 동서를 데리고 왔는데 그 동서의 정체를 보고 모두들 놀라기 일보 직전이었답니다. 저 역시 동서를 보고 매우 놀라긴 마찬가지였어요. 야, 너 능력 있다? 이렇게 12살이나 어린 재수 씨를, 그것도 혼수까지 딱 하니 장만해 올 줄이야. 재수 씨,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빠가 참 잘해주기도 하고 저도 오빠를 너무 사랑하긴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잘 살게요. 그래, 너무 고맙다. 아유, 제 사랑고실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예쁘고 젊은 너를 데려와서 마음 하나가 놓였어. 고맙다. 내가 우리 며느리 정말 다 해줄 거야. 말만 해. 우리 아들이 직업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좀 그래야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도 오빠의 심성 하나만 보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셨는걸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거봐, 내가 미연이 착하다니까. 미연이는 남자 직업 보고 그런 애 아니야. 사랑으로 나 하나만 선택한 애라니까. 너도 이제 아빠가 내 몸인데 정신 차리고 일도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봐라. 애가 어떻겠니? 오빠가 알아서 잘할 거예요. 전 오빠 무조건적으로 믿거든요. 지금이야 잘 안 풀리지만 저를 만났으니 잘 될 거예요. 아유, 말도 참 현모양처처럼 한다. 우리 아들 옆에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덕분에 더 용기 내서 뭐든 할 수 있겠어. 시동생보다 12살이나 어린 동서였고
저와는 16살 차이가 나는 어리디 어린 동서였어요. 고작 고등학생 티를 갓 벗어난 아이 같은 마음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래도 백수 시동생이 장가를 간다고 하니 시부모님들은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게다가 혼수까지 떡하니 혼전 임신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온 것이죠. 저 역시 그래도 시동생이 장가가는 게 좋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옆에서 계속 아들을 챙겼기에 그 수고가 덜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 해도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도련님, 대단하다.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어떻게 12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대? 능력 장난 아닌데? 그래도 엄마 아빠 한숨 덜었지 뭐. 여자 한 번 못 사귀고 저러고 늙어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여자는 잘 만나네. 도련님이 그래도 인물은 있잖아. 앞길이 안 트여서 그렇지. 그래도 동서가 내조만 잘해주면 분명 잘 되실 거야. 걱정 마. 그래도 재수 씨가 임신했는데 마음이 좀 그렇지 않아? 우린 천천히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난 네 마음 다칠까 봐 걱정 많이 했거든. 혹시라도 우리는 임신이 이렇게 안 되는데 재수 씨는 벌써 임신부터 하고 결혼을 하니까 말이야. 전혀. 우리는 뭐 둘이도 행복하게 살기로 했잖아. 오히려 축복할 일이고 동서가 임신을 하니까 차라리 어머님 아버님 뵐 면목도 생겨서 난 좋은데? 손주가 있으신 거긴 하니까 마냥 나한테 손주를 기다리시진 않을 거 아냐. 난 진짜 괜찮아. 동서가 집으로 인사를 오고 나서 남편은 제 걱정을 하긴 했지만 정말이지 임신이란 자연의 이치이니 걱정하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항상 풀리지 않았던 시동생이었기에 집에서 걱정이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시동생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 시부모님이 손주를 봐주신다는 명목하에 동선에도 들어와 살게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재력이 굉장했던 시댁이었기 때문에 집도 넓고 방도 많았던지라 들어와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선애가 들어온 뒤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형님, 저 입덧 때문에 이거 먹기 힘들다니깐요. 아침에 좀 된장찌개 좀 끓이지 마세요. 형님이 애를 안 가져봐서 모르나 본데 이런 게 얼마나 임산부들한테 힘들게 하는지 알아요?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밥을 먹는다고 거하게 밥을 차려? 동서가 입덧이 그렇게 심할 줄 몰랐어. 근데 어른들은 식사하시거든. 동서가 그러면 방에 들어가 있어. 저보고 뭐 여기서 빠지라는 거예요? 혼자 밥 차렸다고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시려고 그러신 거죠? 웃겨 진짜? 동서, 말 웃기게 한다? 입덧 심하다며. 그래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는 건데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면 그렇게 생각해? 맞잖아요. 갓 들어온 새댁이 아침 준비도 안 하고 방에 있는 꼴을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애 갖고 형님은 애를 못 가져서 지금 저한테 이러는 건 아니죠? 만약 그런 거면 진짜 곤란해요. 그리고 전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거고요. 동서 되게 피해의식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입덧이 심하니까 들어가 있으라고 한 건데 왜 이래? 동서는 입덧이 심하다는 이유로 매일같이 저에게 짜증을 내었고 시부모님이 안 계실 때만 유독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부엌에서 큰 소리를 내자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난생 처음 집에서 나는 큰 소리였기에 시어머니가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입장에서 정말 다 두루두루 잘 지냈으면 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저희가 이러는 것이 충격인 것 같았죠. 아니,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아침에 좀 더 잘하니까 꼭 밥을 차리니. 아버님이랑 다 좋아한다만 힘들잖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형님이 차린 밥상에 입덧이 너무 심해져서 거들어주질 못하니까 형님이 화를 내셨어요. 제가 참고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아침부터 큰 소리 안 나게 주의할게요. 어머님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얘는 너 얼른 들어가 있어. 임신한 몸으로 무슨. 원래 임신하면 잠도 많아지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네는 나랑 같이 아침 준비하면 돼. 괜찮지, 큰애야? 아마 큰애도 널 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을 거야. 얼른 들어가렴. 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진짜 마음이 좀 놓이면서 형님 눈치를 덜 보게 되네요. 형님, 들어가 볼게요. 너무 황당해서 그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저런 게 있나 싶으면서 어머님 앞에선 세상 순한 척을 하는 동서를 보자 어린 것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언제나 현명했던 시어머니였기에 동서의 그런 말투에도 그저 웃으며 토닥이시더라고요. 저 역시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자 얼굴이 화끈거리며 더욱더 창피했지만 어머님은 다르셨어요. 다 알아. 둘째가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자. 쟤도 얼마나 고단하겠어. 어린 나이에 애가 져서 시집왔지. 갑자기 시어른들이랑 살지. 아마 당황스러운 게 많을 거야. 그래도 네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가르쳐줘. 혹시나 임신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면 우린 정말 괜찮다. 앞서 얘기했듯이 애 없으면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어머님, 죄송해요. 뭐 아침에 동서가 오해한 부분도 있고 저도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더 주의할게요. 그래도 어른들이 있는 집에서 큰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신경 쓰이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유, 그럼 다 이해하지.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그렇게 담아두지 마라. 가족끼리 복닥복닥거리면서 원래 사는 거거든. 에휴,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기도 한데 뭐. 네 동서 얼마나 어리냐. 그냥 웃으면서 네가 잘 넘겨주면 걔도 미안해 할 거야.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마음은 찝찝했어요. 결혼 후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없었기에 더 그런 것 같았죠. 하지만 동서는 그날을 기점으로 더욱더 기고만장한 모습이었고 점점 정남이가 떨어지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왜 그러나 싶었지만 결국엔 시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저에게 작정하고 들이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동서였어요. 형님, 그거 알죠? 우리 애가 태어나면 이 집의 첫 손주라서 어머님이 말씀은 안 하셔도 재산은 거의 저희한테 물려줄 거라는 걸. 동서 생각이야? 아니면 서방님 생각도 같으셔? 진짜 어린 나이에 영악하네. 나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제 막 고등학생 티를 벗어서 내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나이도 어린 게 벌써부터 돈돈거리네. 너 이 집도 돈 때문에 들어온 걸로 보여, 내 눈엔. 맞아요. 제가 돈 아니면 왜 늑다리랑 결혼을 했겠어요? 이 창창하고 어린 나이에 모든 걸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애도 못 낳는 형님은 그냥 이 집에서 빠지시라고요.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손주를 안겨드리는 게 정상인 거지. 그래놓고 재산까지 똑같이 가져갈 거라면 전 절대 가만 못 있어요. 오빠도 뭐 저라면 사죽을 못 쓰니까. 제가 형님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니? 진짜 너 같은 애는 보다 처음 본다. 영악해가지고 한심하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돈동거리는 동서를 보니 서방님이 불쌍했지만
지금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동서의 가면을 꼭 벗기리라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안 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장을 갔다가 우연히 동서를 마주치게 됐는데 웬 젊은 남자랑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봤고 그 모습을 얘기하자 저에게 더욱더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더라고요. 진짜 뭔가 찔리는 게 있구나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동서를 예의주시하게 되었죠. 그냥 제 친구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이 얘기 제 남편이나 어머님, 아버님한테 입도 뻥긋 마세요. 그랬다간 진짜 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형님의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입이 촉새인지 아닌지. 뭐? 내가 말한다고 하면 어쩔 건데? 그리고 떳떳하면 왜 말을 못해? 진짜 동서 뭐 있구나?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없지. 아니라고요. 그니까 입 열면 진짜 알아서 할 각오로 입 여셔야 할 거예요. 저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오빠가 뱃속의 아이랑 저랑 엄청 끔찍이 생각하는 거 아시죠? 그 입 열었다간 저 이 아이랑 확 저 세상 가버릴 테니 입 다물어요. 동서 지금 나 협박해? 나 진짜 저번부터 입만 열면 저러네. 동서 날 얼마나 우습게 본지 모르겠는데 동서야말로 정신 차려. 그리고 뭔가 있긴 한가 본데? 그러니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지. 내가 지켜볼 거니까 행동 똑바로 해. 우리 집 망신 주지 말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런 동서는 저에게 오히려 더 적대감을 내비쳤고 저는 동서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서는 오히려 더 뻔뻔하게 제가 무슨 말이라도 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저를 들들볶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의 아픈 모습을 살살 긁어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본인의 치부를 들킨 양 저를 떼어낼 심산으로 말이죠. 애도 못 낳으면서 여기서 사는 게 유죄 아닌가요? 오빠한테 들으니까 결혼한 지 6년이라는데 말도 안 되지. 장남인데. 우린 애 안 생겨도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다고 우울하거나 하지도 않고. 생기면 좋겠지만 안 생기는 걸 어째? 그러니까 형님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는 게 그게 진짜 괜찮다는 뜻이겠어요? 말도 안 되지. 하고 싶은 말이 나 임신 못해서 뭐 나가 떨어져라 이 말 같은데 미안한데 그럴 생각 없거든? 나한테 뭐 책 잡힌 거 있니? 아니요. 제가 뭘요? 솔직히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에 대를 이을 텐데 어머님 시댁 재산도 다 저희가 갖는 건데 제가 왜 형님 보고 나가 떨어지라고 하겠어요? 그냥 기다리면 자연히 내게 될 건데 형님도 정신 차리고 딴 집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 웃긴다. 난 어머님, 아버님 재산에 관심 없어. 본인한테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걸 바라니? 나랑 내 남편은 우리가 벌어서 알아서 잘 살 거니까 걱정하덜 마라. 하긴 동서는 뭐 해놓은 것도 없고 직장도 없으니 그럴만도 하겠네. 아, 기막혀. 그래요. 나중에 딴소리 마시고 시부모님 재산에 일절 관여 마세요.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딜 재산을 탐내? 너 내가 참고 있는데 내 입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네 인생 쪽나.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내 신경 긁지 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동서는 제 앞에서 아주 인성을 모조리 보여주듯 행동하였고 그 모습에 저도 아주 웃기고 진절머리가 났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참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 전 동서의 뒤를 캐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흘러 동서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고 시어머님은 너무 행복이 겨워 동서에게 아이는 본인이 봐줄 터이니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다니라며 지원해 주셨고 동서는 장사를 하고 싶다고 시어머니에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뒷배가 든든한 시댁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준 동서에게 고맙고 본인 아들을 위해 선물을 주듯 시어머니는 한식당을 개업해 주었어요. 사실 내 아들이 뭐 딱히 내세울 건 없고 그래도 요리를 좀 하거든. 이것저것 배운 것도 많고 내가 선물로 개업시켜주마. 우리 아들이랑 둘이서 한번 잘 꾸려나가 봐. 이제 가장이기도 하고 너도 완전한 내 식구인데 이런 거 하나쯤은 선물해 주려고 했어. 어머님, 너무 감사드려요. 청담동에서 한식당이라니. 제가 오빠 뒷바라지 잘해서 꼭 어머님 호강시켜 드릴 테니 지켜보세요. 아니야. 손주 낳으면 너희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려고 했다. 나 생각 말고 너희 그냥 잘 살아보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거야. 나이도 어려도 똑 부러지게 잘할 수 있지? 우리 아들이 맹한 구석이 있잖아. 어떻게 보면 너처럼 악바리 근성이 있는 애가 옆에 있으니 이런 것도 얼마나 잘 꾸려나가겠니? 걱정 안 하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우리 아들 마음 약하니까 너무 잡지는 말고. 시어머님은 동서에게 한식당을 개업해 주었고 사실 동서는 꼴보기가 싫었지만 그래도 시동생도 같이 하는 가게이니 바쁜 남편 대신 떡과 함께 화환을 보내며 축하를 하러 개업식 날 가게 되었어요. 시동생도 저를 보고 참 좋아하였고 저 역시 많은 축하를 했지만 정작 동서는 절 보자마자 정색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싶었는데 마침 시동생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에게 동서는 입에 담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답니다. 뭘 주워 먹을 게 있다고 그 얼굴을 들이대? 진짜 어이가 없네. 형님이 여길 왜 와요? 전 형님 꼬락서니 보기 싫거든요. 어머님이 저에게 한식당 차려줬다고 하니까 배알이 꼴려요? 그러게 애 좀 낳지 그러셨어요. 우린 이제 클래스가 다르다고. 뭐? 아,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도 네가 무시할 것 같아? 너 지금 나한테 뭔 짓 한지 네가 확인해야 할 거야. 아이고, 무서워라. 전 이제 어머님을 뒤에 업은 천군만마거든요. 전 이 집안의 핏줄을 낳아준 가족이라고요. 핏줄이라니? 너 진짜 뻔뻔하다. 내가 뭘 알고 있는 줄 알고 너 그러니? 언젠간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야 말을 할 때가 됐구나.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딱 맞아. 언제 말할까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이제야 밝힐 기회가 온 거야. 넌 죽었어. 동서가 개업한 청담 한식당에 시루떡 들고 얼굴 내밀자 동서는 저에게 화를 내듯 음식물을 머리에 쏟으며 막말을 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자 전 직원들이 거품 물며 날 VIP룸에 모시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역대급 반전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머, 사장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여기 건물주분께 당장 사과 드리세요. 개업하자마자 쫓겨나고 싶으신 건 아니죠? 뭐야? 건물주라니? 여긴 우리 시어머니 건물인데 뭔 소리야? 너 제대로 알고 나불대는 거야? 이게 어찌 된 건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한테 한식당 개업해 주셨을 때 나한텐 아무것도 안 해줄 거라고 설마 생각한 건 아니지? 미안한데 진작에 이 건물은 어머님이 나한테 주신 거거든. 너 애 낳는다고 생색낼 때 어머님이 그것만 생각하신 거 같니?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가게를 차려주시기 전에 애초에 저에게도 건물을 증여해 주셨었고, 사실 명의만 제 명의긴 하나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았답니다. 그런 큰 건물을 관리하기엔 제가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여서 대부분 어머님이 관리를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저에게 미리 선물을 주신 거라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었고, 1층에 동서가게를 차려주신다는 것도 저 역시 오케이를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걸 모르는 동서는 본인이 아들 낳아서 어머님에게 사랑을 받는 줄 착각을 하며 저에게 저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동서를 보니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당신, 형수님한테 뭐 한 거야?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당장 형수님한테 사과해. 형수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뭘 모르고. 아니요. 제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했고, 과거기 때문에 그냥 덮어두려 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건물은 건물이고 식당은 식당이지만 동서가 서방님 만나면서까지도 만나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기억나지? 그날 시장에서 나랑 마주쳤잖아. 하도 오버를 하길래 뒤종했는데 그 남자한테 지금까지도 돈이체를 하고 있더라? 뭐 책 잡힌 거 있니? 서방님도 아실 건 아셔야죠. 이 여자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리고 그 남자랑은 도대체 지금까지 무슨 사이인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 남자는 뭐고? 이 돈은 다 뭐냐고? 그동안 엄마가 준 돈으로 생활비 했다더니 이 사람한테 간 거였어? 사실은 이러했어요. 그날부터 계속 오버를 하는 게 이상하다 싶었고, 이 의문을 알아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저였죠. 그리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동서의 모든 행적들을 조사했는데, 역시나 그 남자와는 가족이 아니고 뭔가 의심쩍은 사이이긴 확실하더라고요. 과거에 잠깐 만났던 남자라고 하기엔 지속해서 돈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는 아주 불량스럽게 매일같이 PC방과 게임방을 전전하며 그 돈을 흥청망청 써대는 꼴도 이상했어요. 이 모든 사실을 언제 말할까 하다가 애도 낳고 만삭의 동서였기 때문에 꾹꾹 참아왔는데 더 이상의 선 넘는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겠어서 터뜨리고 말았답니다. 아니야, 오빠. 다 오해야. 형님이 지금 혼자 소설 쓰는 건데 오빠 그 말 믿는 거 아니지? 형님, 빨리 말 좀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해? 난 사실을 말했어. 그 남자랑 무슨 사이니? 돈까지 보내던데. 이거 해명은 해야지. 그래야 넘어가는 문제고. 형님, 일단 제가 나중에 오해는 다 풀어드릴 거니까 제발 오빠한테 아니라고 말만 해줘요. 오빠가 오해하잖아요. 동서는 계속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말을 하며 저에게 오열을 하고 무릎을 꿇었고 그 모습을 보자 더욱더 이상해졌어요. 순둥이 서방님은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었기에 기어이 그 남자를 찾아내었고 의리도 뭣도 없는 그 남자는 서방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기절초풍할 이야기였고요. 제가 동서의 뒷조사를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들 정도로 동서는 나이는 어리지만 영악하고 무서운 인간이었어요. 사실 미연이랑은 뭐 깊은 사이죠. 당신만 아니었으면 우리 애 낳고 잘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나 역시 많이 참았다.
그러니까 미연이랑 이혼하고 이제 미연이 놔주시죠. 당신애 사실 내 애거든. 입 다물어.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말을 해? 너 내가 입 열면 가만 안 있는다고 했지? 우리 오빠가 오해하잖아. 뭐? 내가 아니라고? 와, 진짜 뭐 이런 일이. 그럼 남의 애를 내 애라고 속이고 지금 내 등쳐먹고 나랑 결혼한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 돈만 보고? 그저 나보고 모든 걸 잘할 수 있겠다면서 엄청 응원해 줬는데 그것도 연기였어. 오빠, 아니야. 내가 왜 남의 애를 낳아? 오빠, 나 믿지? 왜 저 사람 말을 믿냐고. 오빠랑 같이 산 내 말을 믿어야지. 네가 형수한테 하는 모습 보니까 너 못 믿겠어. 내가 아는 네가 맞나 싶어. 그렇게 착하고 해맑았는데 형수한테 소리나 지르고. 그럼 저 남자한테 돈은 왜 보낸 거야? 이거 다 해명해봐. 아니 유전자 검사부터 해야겠다. 도저히 너 못 믿겠어. 유전자 검사하는 순간 날 기만한 걸로 알겠어. 어떻게 날 못 믿고 남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만해 이제. 다 들킨 마당에 왜 그러냐? 솔직히 너랑 나랑 어떻게 헤어져?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이였는데. 진짜 얼탱이가 없어도 유분수지. 내가 마냥 바보인 줄 아나? 됐고, 검사해보면 그만이야. 설사 내 애라고 해도 난 너랑 못 살아. 동서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했지만 한 번 잃은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고 결국 아이의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친자가 아니라고 했고 그 아이는 저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맞았답니다. 이제 막 22살의 여자애가 한 행동이라고는 전혀 상상이 가지 않는 소름 끼치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결과에 서방님은 혼인 무효 소송을 걸었답니다. 시어머니 또한 동서의 머리채를 뒤흔들고 난리를 쳐댔고 동서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는지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고요. 네 형님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지금 우리 집안을 기만하려고 들어? 어리고 안쓰러워서 오냐오냐 했더니 이게 누구를 속이고 이 집에 들어앉으려고 해? 너 절대 용서 안 한다. 네 애미애비 상판떼기 앞에서 무릎 꿇릴 거니까 그리 알도록 해. 그래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제 더 이상 오고 갈 데 있나요? 근데 저 절대 오빠랑은 이혼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이혼은 무슨? 애초에 네가 애뱉다고 거짓말만 안 했으면 결혼도 안 했어. 이거 왜 이래? 아주 끝장을 보게 해줄게. 뻔뻔하게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동서는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인생 2회차도 아니고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인간이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소름이 끼쳤거든요. 계속해서 소송은 이어져 갔고 가족들은 심적으로 지쳐갔어요. 애가 졌다고 해서 결혼한 거지. 애 아니었으면 결혼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 그럼 그렇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나요? 늘 실망만 시켜서 죄송해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제 애인 줄 알고 키우며 살 뻔했네요.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데요, 뭐. 그리고 서방님이 뭘 그리 잘못을 했겠어요. 작정하고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지. 아휴, 머리야. 영악한 애한테 잘못 걸려서 이게 다 뭐라니? 그래놓고 세상 효부인 척 나한테 알랑방기나 끼어대고 그네 머리 꼭대기에 앉는 게 아주 고약했다만 내가 가족이라 참았는데 그런 애인 줄 알았으면 아주 작사를 진작에 냈어. 어머님, 감사해요. 그래도 손주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뤄드리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며느리들 차별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해요.
자별할 게 뭐 있어? 그저 자식이 행복하면 그만인 거지. 너 애 생각하지 말아라. 난 진짜 괜찮단 말이야. 그리고 네가 내 첫며느리자 맏며느리인데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 줄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그런 생각은 너도 걱정 말고. 아이도 못 낳는 며느리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에게 첫 며느리라며 저를 늘 챙겨주었고 그로 인해 건물까지 증여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 건물에 동서 가게를 차려주신 거였고요. 물론 명의는 시동생 명의였지만 동서가 차려달라기에 차려준 것이었답니다. 생각보다 소송은 매우 길어졌었고 동서는 끝까지 몰랐다는 말을 하며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 뻔뻔한 태도에 저희는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이제 일도 이렇게 됐겠다. 잘 보일 필요가 없었는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동서였답니다. 속은 사람이 등신이지. 뭐 저한테 그러나요? 그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간 거 구제해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뭐라고? 이 나쁜 것!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래? 네가 인간이냐?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편하게 살려고 하지? 이게 뭐가 잘못된 일이냐고요. 편하게 사는 게. 하여튼 전 오빠의 애인 줄 알았으니까 잘못 없어요. 과거가 문제가 되나요? 오빠의 애인 줄 알았다니. 그런데 그 남자한테 다달이 돈 갖다 바쳤니? 걸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잖아. 이 뻔뻔한 거사. 배째자고요. 왜 저만 탓해요? 등신같이 내 말을 속아서 결혼한 오빠도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러고 있지. 동서는 반성의 기미가 없었고 끝까지 시동생 애인 줄 알았다고 발뺌을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친부가 나서서 본인 애인 걸 동서도 알았고 그로 인해 본인 입막음을 하려고 다달이 돈을 줬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2년 7개월의 시간 동안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결과는 혼인 무효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동서에게 위자료를 함께 받아냈고 동서는 이 모든 일이 제가 자초한 일이라며 저에게 본인 뒤를 캤다는 것을 근거 삼아 소장을 접수했고 다행히 약식 기소 명령을 받았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지. 그러게 돈만 믿고 그렇게 세상을 쉽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단다, 아가야. 아직 새파랗게 어린데 어쩜 그렇게 무모하게 죄를 짓니? 네 부모님이 널 그리 가르쳤어? 부디 네 애랑 부모를 위해서 똑바로 살길 바랄게.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 어디 한번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볼 테니까. 이제 너랑 나랑은 같은 곳에 있지 않은데 뭘 두고 본다는 거니? 정신 차려. 너는 이제 나락이야. 열심히 일하며 살아. 애가 있으니 허튼 생각 말고 애만 보며 열심히 살아라. 욕심만 많아가지고 그 나이에 뭐가 되려고 그러는지 참 알만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이의 행방도 이제 어떻게 살지도 물어보지 않았죠. 시동생에겐 큰 충격이었지만 어찌 보면 시댁에겐 다행이란 결과가 펼쳐졌고 시동생은 그 아픔을 잊기라도 하듯 어머님이 차려준 한식당에 열심히 매여 일을 하였답니다. 그로 인해 매출은 나날이 좋아졌고 시동생 또한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어찌 보면 열심히 살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았고요. 늘 부모님의 도움으로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본인이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의지가 뿜어올라 오히려 열정적으로 변하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힘들고 막막했는데 어떻게 보니 저 역시 한량으로 부모만 믿고 산 게 그 여자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이젠 제 힘으로 알아서 살아야죠. 남들은 갖지 못하는 이런 식당을 부모의 도움으로 가지게 됐으니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했던 형수님,
그리고 부모님한테 제일 죄송해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이제 제대로 된 여자 데리고 올게요. 아이고, 우리 서방님 진짜 철드셨네요. 아픔이 생겼다는 건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성장을 하게 됐다면 참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전 우리 서방님 뭐라든 응원하니까 열심히 하시고 힘들면 이의도 있고 저도 있으니 기대세요. 감사합니다. 가족이란 울타리가 있으니 더 힘이 나네요. 엄마 아빠한테도 이제 제가 효도해야죠.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시어머니도 처음엔 많이 분해하셨지만 이렇게 시동생이 마음 잡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더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 역시 이번 계기로 오히려 좋은 날들이 많을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희에게도 예쁜 아기가 생겨서 지금은 열심히 육아 중에 있답니다. 사실 생기지 않는 아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단념하고 살았는데 선물이 오듯 그렇게 기적같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육아를 하면서 이 채널의 사연을 듣는 게 낙이었는데 저 역시 제 사연을 전할 수 있어서 기뻐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 때문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더욱더 시어머니에게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든답니다. 앞으로 잘 지내면서 갚아 나가야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